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겸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겸직이군요. 네. 네. 경쟁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원장을 지원한 여러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중에 정청래 최고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그분들께는요. 다음 기회를 노리시라 말씀드리고. 2년 후에. 네. 본인이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제가 일단 법사위를 안 해봤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법조인들이 하는 자리다. 그렇게 인식돼 있죠. 저도 법조인이거든요. 무슨 법조인이요? 법조 사륜. 보통 법조 3륜 얘기하는데 법조 사륜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 그래서 저도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또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 연장도 역임했었고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유서 탄원서도 많이 써줬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만주 변호사라고 얘기하죠. 자, 나는 그쪽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올해가 아니라 7월 안에 맞고 처리해야 될 법안들 그렇게 많은 거 해야 될 아니에요? 법도 있고요. 최상병 그래서 특검법 같은 거. 자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들을 처리하려면 좀 강심장이 필요하다. 법사위원장이 이제 예를 들어 최상병 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검법 계속 통과시키면 아마 조중동에서 네. 집중적으로 공격도 할 것이고. 그래서 조중동에서 많이 맞아본 사람 그리고 조중동의 문매에 견딜 수 있는 사람. 그거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지 않았을까. 의원님은 견디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매일 봅니다. 보기는- 저에 대해서 예. TV선 채널A 등이 저를 올려놓고 본인들이 많이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예. 또 화도 내고 아, 저는 그게 보긴 볼 보십니까? 때마다 예. 재밌습니다. 나를 다뤄주니까. 이렇게 해도 괴롭히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는구나. 그거 괴로워하면은 사실 정치하기 힘든데 네. 즐거워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십니까? 한 3년 전쯤 됐나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되려고 한다.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렇죠.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과방위 법사위 등등 지나간 얘기라 길게 할 건 없고 3년 전에 그랬고. 될 뻔하다가 못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방위원장 되고 네. 행안위원장으로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쫓겨났죠. 그때 그분들이 지금 당에 많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쫓겨나서 상임위원장 1년이 남아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쫓겨났죠 그때. 그러네요. 네. 지금 정청래 의원 이 위원장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안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온존 세력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보수 매체에서는 이제 입법 독주, 폭주, 그리고 뭐 이재명 방탄 이런 공격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총선 불복입니다. 총선 때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또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라. 그리고 국회법은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지위는 상임위원장 내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비슷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못한다라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고요. 협의는 그냥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정은 상임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열 수도 있고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그래서 상정하고 통과시켜가지고 당시 국민의힘한테 욕 많이 드셨는데 협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합니다 하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욕을 많이 하는 것은 위원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봤더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시한이 있는 것들은 국회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결을 조정하다가 안 되면 요 양쪽의 입장에 부딪혔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회법을 준수하는 게 맞다가 70%가 넘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한 결과고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죠. 헌법, 법, 그다음에 조례, 규칙 한참 밑에 그 관례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한다면 그 네.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과 합의해야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본인은 합의 없이 하면서 그리고 또 거부권을 합의 없이 하죠. 합의 없이 왜 네. 처리합니까? 본인도 합의 없이 선출됐어요. 그렇죠. 본인도 합의 없이 선출됐고 예.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에 따르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의 논리는 여야 합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총선 행위, 총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총선을 할 필요도 할 없죠. 필요가 없고 예. 그냥 여야가 가위바위보해서 150석씩 나눠 가지면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번제로 여당 한 번, 야당 한 번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합의해서 예. 그럼 되잖아요. 자, 본인들은 합의 없이 그냥 마구 국회 거부권 행사하고 아니, 석유 시추공도 합의해서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액트지구 선정할 때도 예. 민주당한테 물어봤습니까? 최상병 합의하고 해야지. 최상병 특검은 오늘 어떻게 논의합니까? 법사위에서? 공장장이 국회 법 체계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법안 소위, 예. 예결 소위, 청원 소위 이런 예. 소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를 만들어가지고. 네. 소위를 만들고 그러면 법사위는 1소위, 2소위가 있어요. 예. 1소위는 법사위 자체 법안 예. 그리고 2소위는 타상임위에서 올라온 자구 체계 심사하는 소위 이거를 먼저 만들고 예.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오늘 중에 만들어집니까? 전체 상임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거거든요. 예. 지시했죠. 즉각 소위를 구성해라. 그러니까 그게 오늘 중으로 다 오늘 됩니다. 중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거기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언제부터 논의합니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고 네. 지금도 뉴스공장 출연하려고 오는데 많은 기자들이 전화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최상병 어떻게 하냐고 빨리. 네. 예. 좀 기다리시라. 이번 주 내에 그러면 심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네.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들?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근데 좀 화를 지금 누그러뜨리고 남겨뒀잖아요, 그죠? 네. 국민의힘이 가져가라고. 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7개를 가져갈지 말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7개를 예. 드릴 테니 예. 가져가시라. 그리고 11대 7이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본인들이 우리는 안 가져가겠다.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지금 뭐 전체 일정 보이콧 얘기 나오는데 예. 그럼 우리는 책임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 그것도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의석 비율대로 11개만 네. 선출했는데 그리고 7개는 의석 비율대로 남겨줬는데 네.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할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면 이것도 역시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고 이번 주 말에 그냥 7개 그냥 다시 선출해서 이번 주 안에 그것도 처리할 생각입니다. 생각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소위 뻥카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뻥카가 아니에요. 처리한다고 그러면 처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빈말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이번 주말에 민주당끼리 단독으로 보내 열어가지고 나머지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주 안에. 왜? 민주당은 다른 욕심은 없는데 일할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예.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이 직전에 선출되면
최고위원은 사퇴하겠다. 네. 이렇게 제가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근데 최고위에서 취소? 반려당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최고위원과 둘다 하는 법사위원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아무 때나 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 본인은 저도 바빠요. 겸직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최고위원회에서 네. 정청래 체가 꼭 있어야 된다고 누가 주장했어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임기도. 저희가 8월 18일 전당대회니까 예.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네. 뭐 한 달 반. 2달 정도?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달이면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국회에서 2달이면은요, 21대 같은 경우는 한 2년치 일을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동해 심해 석유 혹은 포항 석유 등등으로 불리는 이 석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발 오일 쇼크, 석유 파동, 한국발 오일 쇼크. 윤석열 발 오일 쇼크. 어제 제가 5대 의혹 제기했는데요. 뭐 뉴스공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건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표명해요, 진짜로. 국회에서 예.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경우는 국정조사도 해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이런 그중에서 생각이. 가장 이상한 대목이 개인적으로 뭡니까, 의원님은? 저는 우드사이드사 예. 매출액이 23조 예, 호주 최대. 그리고 직원 수도 4,500명 이상 예, 전 세계 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십수년간 여기에 예. 조강권 50%를 가지고 본인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몇 천억 들어갔을 그걸 거예요. 철수했는데 예, 사실상 1인 기업 본사가 가정집인 예. 그런 회사와 어떻게 계약했을까? 누가 찾았을까요, 그 사람을? 계약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엑슨모빌에서 일한 경력을 얘기하는데 엑슨모빌에서 일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니 그렇습니다. 예.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예. 그분이 자동차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를 대신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도 정부 설명도 생소한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몰랐던 기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뭐 차관인가 누가 네. 나와서 얘기하던데 세금 체납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고요. 네, 그것도 기본 아닌가요? 게다가 이 그 결과를 내고 나서 그거를 이제 교차 검증하는 전문가는 또 이 대표하고 논문을 같이 쓴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짬짬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고 가장 민감한 것은 주식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 경제에서 주식이 다 떨어졌어요. 관련 주가가 다 떨어졌죠. 박사가 인터뷰 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아브레온지 그분 네. 박사 얘기했는데 이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이러다가 우리가 투자한 주식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경에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하긴 해야 되겠죠. 이 사안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악으로 악을 물리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일 지금 도드라지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 예전에는 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이런 그것도 해결이 거였는데 안 됐어요. 지금 있잖아요. 네. 최상병 사건이 묻힐 정도로 이 석유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는 디얼팩도 묻히고 지금. 다 묻혔어요 지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도 묻히고. 지금 언론사로 치면 톱 기사를 뭘로 할 거냐. 이게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다 뽑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일이 많아지고 저희들 피곤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일단 윤석열- 최상병 거는 최우선이고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 제발 좀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이 사고를 일부러 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차곡차곡 덮어가지고 앞에 거를 지워오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부상한 이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최상병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쨌든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상병이 제일 먼저 진행될 것 같고 그죠? 최상병 사건은 이제 뭐 패스트트랙 사실상 슬로우 트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법사위 본 법이거든요.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일소위로 심의하라고 내리고 일소위에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3주? 뭐 신속하고 초스피드하게 예.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시 돌아오고 하고 하는 게 7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지 통신 기록들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할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결정되는데 자꾸 정청래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네. 저를 어디다 내놓습니까? 일단 이제 인정하시고 법사위를 이미 법사위원장 선출했으니까 네, 했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안 국회 됩니다. 도장 콱콱콱 때렸는데 뭐 방법이 제가 없잖아요. 민주당 이제. 소속인데 내나오면 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갑니까? 저의 방출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사위에 지금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을 했어요. 그게 싫으면 빨리 자체적으로 배정하고 그리고 간사도 자체적으로 좀 정하셔서 첫 상임위는 그거거든요. 상견례, 간사 선출, 그다음에 1소, 2소 위원장 선출 뭐 이런 거거든요. 통상 안 해도? 영어로 오프코스, 오프코스. 중국말로 당근, 캐럿.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국회 안 들어오고 상임위 안 들어와도 그냥 네. 절차대로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그 기조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갈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국민의힘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대통령은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은 모조리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게 그게 가능하나? 언어 모순이에요. 본인은 여당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은 합의 처리 안 하냐고. 거부권은 본인들은 계속 협치하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실제 행위는 협박 행위를 하고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거부권을 뭐 수백 건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본인의 명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 이미 말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합의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그런 취지로 의사를 밝혀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발적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맞죠. 이성을 되찾고 다시 잘 생각하셔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은 계속 법안을 처리하고 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게 네. 그래서 막 법안이 막 수십 개씩 매달 쌓여요.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내는 의원 입법도 있지만 예. 정부에서 필요한 정부 입법도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것도 저희가 처리할 거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 21대 마지막에 법 4개 네. 중에 2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고 2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예요.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2개도 거부권 행사해 버렸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합의 처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낸 법을 또 거부해야 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매우 거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은 저분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니 그렇게는 어떻게 해 하는 걸 다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피곤하고 그러시면 뭐 또 힐링하려고 해외에 또 자주 나가시겠죠.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쭉 달려가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판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야, Do your best. 올해 하반기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여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에 이런 핑퐁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게 뚝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네. 총선 민심을 보고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고 그래서 결국은 국회는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불꽃이 튀고 막 불꽃 튀다가 불이 붙고 막 불이 번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반기. 아니 또 그렇게 보이긴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으로는 망연자실 포기하고 또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안 들어오면 통과되거든요. 제 의견 할 때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들어올 것으로 시점은 정확하게 며칠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왕에 들어오실 거 빨리 들어오셔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